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스티카 브라다탄의 실패 예찬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이 책은요,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갖게 되는 생각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책입니다.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고 실패는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?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사회는 계속해서 성공해야 한다,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우리를 밀어붙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실패는 마치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실패가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요?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. 사실 화려하게 성공한 순간엔 우리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. 오히려 우리를 진짜로 규정하는 건 실패라는 커다란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, 그 안에서 뭘 배우는지,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먼저 실패를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개의 원을 따라가면서 실패를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. 신체적 실패에서 시작해서 정치적, 사회적 실패,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실패까지요. 그리고 이 모든 여정 끝에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뭔지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. 가장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네, 그럼 첫 번째 원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신체적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우리 몸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경험이 어떻게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신체적 실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철학자 시몬 베유입니다. 정말 대단한 천재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몸이 약하고 굉장히 서툴렀다고 해요. 늘 병을 달고 살았고요. 참 역설적이죠? 그런데 베유는 바로 그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가 자신의 가장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야 라고요. 정말 강렬한 말이죠. 자신의 아픔과 실패라는 걸 떼어놓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바라본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. 우리가 몸이 서툴거나 아프면 세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? 세상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책에서는 바로 그 거리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독특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. 그리고 바로 거기서 새로운 통찰력이 태어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으로 넘어가 볼까요? 개인의 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번엔 좀 더 넓은 차원, 바로 정치적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인류 역사를 보면요, 항상 완벽한 사회, 모두가 평등한 세상 같은 그런 유토피아를 꿈꿔왔잖아요.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? 언제나 그 꿈은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점도 많고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욕심의 눈이 멀기도 하는 그런 존재니까요. 바로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틈 때문에 모든 유토피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 실패가 남긴 흔적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.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? 간디는 인도의 독립이라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도가 분열되고 끔찍한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거대한 실패도 겪어야 했어요. 이처럼 정치적 실패는 우리에게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완벽함만을 좇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점점 더 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죠? 이번엔 사회적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어요. 바로 루저, 즉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. 이 루저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. 원래는 그냥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정도의 뜻이었거든요. 그냥 사실을 말하는 중립적인 단어였죠.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?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실패했다고 규정해버리는 정말 무서운 말이 되어버렸잖아요. 놀랍게도요,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그랬대요. 루저라는 건 지금처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낙인이 아니라 그냥 사업에 실패했거나 집에 불이 나서 재산을 잃은 사람처럼 불운한 일을 겪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뿐이라는 거죠.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는
조금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돼요.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승자가 있으려면 반드시 패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거죠.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려면 비교할 수 있는 실패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. 결국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군가의 실패를 딛고 서 있는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원입니다.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실패,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건 뭐 과학적인 사실이죠.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죠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이야말로 우리 몸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궁극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가 언젠가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, 그걸 진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. 그만큼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옛날 철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말했어요.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실패를 외면하고 무서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똑바로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한정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,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4개의 원을 모두 통과해봤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, 실패라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결국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인 셈이에요. 우리가 단단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균열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내 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고, 우리가 사는 사회나 정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걸 보게 하고, 남들의 평가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고요. 이렇게 실패는 우리가 갖고 있던 환상을 깨고 진짜 현실을 보게 해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. 실패는 우리가 잘 사는 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실패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누군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결국에는 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목적지로 가는 길 그 자체라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, 이건 정말 실패였어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?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요?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? 아마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소중한 선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